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28페이지에서 최대 철건하고 최소 철건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왜 최소 철건비를 두고 왜 최대 철건비를 두느냐? 29페이지에 레퍼런스 보시면 참고사항에 보시면 최소 철건비를 두는 이유는 철건이 너무 적어도 갑작스럽게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원래는 갑작스럽게 파괴 안 하려고 철건 양을 줄였는데 철건이 너무 작아도 뭐죠? 힘을 못 견디고 파괴될 수 있다고요. 하중을 못 견디고. 그래서 최소 이 정도 양은 있어야 된다고 정한 게 최소 철건비입니다. 그리고 최대 철건비를 둔 이유는 뭐죠? 취성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최대 철건비는 힘을 받는 당근보에서 과다 철건, 과대가 과다리죠. 과다 철건보는 철건이 항복하기 전에 콘크리트가 먼저 압축 파괴가 일어나니까 취성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과소 철건을 하게 되면 철건이 적게 들어가는 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건의 항복을 시작으로 붕괴의 징후를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파괴가 되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 정리해 줄게 공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 9번까지 했죠? 공식 10번입니다. 10번. 혼생 공식 10번. 철건비.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인장철건에 대한 철건비인데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에서 보 설계 시 인장철건비입니다. 보 설계 시 인장철건비. 그럼 보 설계할 때 인장철건비는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들? AS는 AS가 아니고 이거 철건비는 BD분의 AS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앞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인장철건비는 BD분의 AS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때 철건량은 AS만 남기고 넘어가서 로바디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도 같이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책의 앞부분 확인을 또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인장철건비에서 훈생공식 1번으로 정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훈생공식 1번으로 정리했던 겁니다. 이거 됐죠? 그럼 그 식에서 철건량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철건량 구하라 그러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철건량은 로는 AS에다가 BD잖아요. 그럼 철건량은 넘어가면 로 BD 이렇게 된다고요. 철건량은 로 BD 이렇게 된다고. 로바디. 이게 로바디 공식이에요. 철건량은. 알겠죠? 철건량은 그렇게 됩니다. 철건량은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철건량은 로 바디가 된다는 거. 철건량은 로는 철건비, 여긴 철건비. 그렇죠? B는 보의 폭, D는 뭐가 된다? D는 뭐가 된다? 그렇죠. 유효 높이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하실 거. 두 번째. 철건비 중에서 인장철건비는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적을게요. 최소, 최대, 철건비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철건비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최소 철건비, 최대 철건비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최소 철건비는 두 가지죠. 뭐죠? FI분의 1.4 이상. 그 다음 하나는 FI분의 0.25 그렇죠? 람다 부분 어떻게 하고 루트
FCK. 이거는 콘크리트가 있을 때, 이거는 콘크리트가 없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 콘크리트가 없어요. 없으면 원래는 이 두 개를 다 써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세요. 왜 이것만 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응? 아, 이거는 이 둘 중에 큰 값을 써야 되는데 왜 이것만 씁니까? 하고 많이 물어본다고요. 왜 그러냐면 FCK가 없으면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FCK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게 이거보다는 더 크거든요. 항상. 구해보니까 이 값이 이거보다 크더라고요. 그럼 둘 중에서 어차피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해설에 나타내요. 근데 많이 물어봐요. 왜 이것만 해서 이거 안 하고? 그럼 이제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해줘. 둘 중에 계산해보니까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것만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이거 이상. 그런데 두 개 중에서 무슨 값? 큰 값을 선택한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최소 철건비. 그럼 최대 철건비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여기다 적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FI가 FY에 따라서 최대 철건비는 달라지는데 FI가 400메가파스칼일 때 이거 1경우입니다. 1대입니다. 그때 최대 철건비는 0.714에 곱하기 균형 철건비. 아직 안 했죠? 균형 철건비니까 철건비 밑에 밸런스 로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균형 철건비에 0.714를 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거 이하 이렇게 돼요. 이거 자체가 균형 철건비 이하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 철건비 범위 안에서 균형 철건비 범위 안에서 최대 철건비하고 최소 철건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훈생 공식 10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9페이지에 예제 문제 12번 보시면 강도 설계법에서 철공 콘크리트의 최소 철건비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FI 값이 얼마죠? 400이에요. FCK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최소 철건비 원래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FY분의 1.4 이상하고 FY분의 0.25 루트 FCK 보통 콘크리트니까 거의 1이 되거든요. 경량 콘크리트 케이스는 이렇게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쓰는데 FCK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쓸 수가 없다고. 그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에다가 FI 값이 얼마요? 400이죠. 그럼 FI 값을 400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0.0035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답은 4번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 보시냐면 59페이지 보세요. 아, 59페이지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60페이지에 보시면 25번 문제 나오나요? 아, 25번. 60페이지에 25번 문제 보세요. 25번. 25번 문제 보시면 보통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FCK가 27메가파스칼, FI가 300메가파스칼을 사용한 단면에 최소 철건비는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최소 철건비. 그럼 최소 철건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둘 중에서 하면 되죠. 그리고 FCK가 주어졌고 FI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둘 다 쓰면 돼. 이거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FI 값이 300이죠. 300분의 1.4 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0.25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콘크리트는 람다 값이 1이에요. 그러면 루트 FCK 얼마죠? 27. 그리고 FI 값이 30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 구하면 되죠. 그럼 이거 계산기로 구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0.00467 이거 계산기로 구해보니까 얼마 나오느냐 0.00433 그럼 두 개 중에 무슨 값? 두 개 중에 무슨 값? 큰 값. 그러면 0.00467을 쓰면 되죠. 그럼 답은 0.00467인데 퍼센트를 또 얘기했어요. 퍼센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100을 나누면 되죠. 아, 100을 곱하면 되죠. 100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 돼요?
100 곱하면 공 2개 없어지죠. 0.47이 되는 0.47% 반올림해서. 그래서 답은 3번. 됐나요? 이렇게 나와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28페이지에 보시면 최소 최대 철거비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26페이지. 그래서 26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균형보를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균형에 대한 상태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27페이지 보시면 그 균형보에 해당되는 예제 문제가 나옵니다. 9번. 강도설계법에서 균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균형보는 뭐냐면 압축 측에 있는 콘크리트가 0.003에 도달하고 인장 측에 있는 철근이 항복에 동시에 도달할 때 철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응력이 동시에 아니죠. 허용력 아니에요. 2번 철근은 항복하고 그렇죠.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은 0.0에 도달한 게 동시에 일어나면 돼요. 맞네요. 2번이네요. 3번 철근이 항복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압축률이 0.8이 아니죠. 변형이 그렇게 도착해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4번) 철근의 변형률이 FY이고 동시에 콘크리트 압축력이 0.5 이것도 아니죠. 아시겠죠? 철근은 항복하고 콘크리트는 변형 자체가 0.003에 도달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중립축의 위치입니다. 중립축 거리 구하는 건데 이 중립축 거리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립축 거리 구하는 식. 중립축 거리 구하는 식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유도하는 식이 있죠. 유도식 보지 마세요. 이 유도식을 봐야 되는 게 있고 유도식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있는데 유도식 봐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냥 결론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C는 600 플러스 FY 분의 600에 곱하기 D가 됩니다. 이게 바로 중립축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중립축 구하는 식은 C는 뭐가 된다? 600에다가 600 플러스 FY에다가 곱하기 유효 높이, 유효층, D를 곱하면 돼. 이게 중립축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 중립축 구하는 식은요. 이 식을 쓸 때는 그 부재가 균형이 돼 있는 상태일 때 나온 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재가 균형이 돼 있는 상태일 때만 이 식을 쓰는 거예요. 균형이 안 돼 있으면 이 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균형을 맞춰놓고 식을 유추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균형이 돼 있는 상태는 균형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을 쓰면 되는데 균형이 안 된 것은 뭐 수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C는 T를 놔요. C는 T. 압축과 인장이 같다고 놓는다고요. 그리고 C가 0.85FCKAB고 T가 뭐죠? AS 곱하기 FY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균형을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그 부재에 맞춰놓고 안 맞으니까 맞춰놓은 거예요. 다 균형된 상태에 나온 식은 중립축은 이건데 안 맞으면 두 개가 균형을 맞춰놓아요. 맞춰놓고 나는데 이때 뭘 만드는 중립축이 나올 수 있는 중립축까지 거리가 나는 C가 없잖아요. C를 만들려면 이 A 대신에 베타 C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베타 C를. 그럼 베타 C를 집어넣으면 뭐만 남기고 중립축 거리 C만 남기고 AS 곱하기 FY는 그대로 남고 여기 남아있는 값이 넘어갑니다. 그럼 뭐만 남았죠? 0.85 FCK 베타 B가 남았죠. 그래서 뭐 베타 1, 뭐 쓰셔도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0.85 FCK에 뭐죠?
베타1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돼요. 심화 남겨 나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립축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 보시면 위호침이 550, 폭이 300인 딱 그 부재에 대해서만 치수만 얘기하고 균형생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균형된 상태가 되면 이거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 식 가지고 중립축 거리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균형 상태일 때 중립축 위치는 얼마나 모르겠다. 이 식 그대로 쓰면 돼요. 그냥 땡큐죠. 600에 600 플러스 fi 값이 얼마요? 400. d 값 얼마요? 550.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요? 0.6이죠. 이게 1000이고 이게 600이니까 0.6. 그럼 550에 60%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330mm가 되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나오지만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에 22번 문제 보세요. 59페이지에 22번. 59페이지에 22번 문제를 보시면 20번 문제 죄송합니다. 20번 문제. 그렇죠? 59페이지 20번 문제 보시면 B가 200mm, D가 500mm, AS가 1000 제곱미리인 당근 직사각형의 중립축 위치가 균형된 상태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때는 이 균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죠? B하고 D는 주어졌는데 다시 AS라는 철근의 단면적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값이 주어지면 균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다시 균형을 맞춰주셔야 돼, 이런 거는. 균형된 상태라고 하고 다른 조건, B하고 D 말고 다른 조건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중립축 거리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균형된 상태란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죠? 확실하게 없는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BD 외에 다른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C는 T를 해야 돼, 이거. C는 T를 해야 된다고. 0.85 FCK AB, AS, FI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물론 지금 문제 풀이에 나와 있는 식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 부분에 관한 내용하고 뭐 똑같은 부분인데 조금 약간 다르게 표리가 돼 있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푸셔도 돼요. 밑에처럼 푸셔도 되는데 제가 한 대로 이렇게 푸셔도 돼요. 뭘 상관없어요. 원래 원칙 푸는 방법은 책에다가 제가 제시한 건 뭐냐면 원칙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원칙 말고 여러분들 이 원칙 가지고 할 필요 없고 변칙으로 이거 푸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C를 T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AS가 얼마죠? AS가 1000이라고 주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FI 값이 얼마예요? FI가 400. 그리고 0.85. FCK가 얼마예요? 22. 그리고 베타 값이 얼마예요? 베타 값이 28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베타 값이 28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0.85였죠. 그렇죠? 곱하기 B 값이 얼마예요? B 값이 200. 그림에서 200 나왔죠. 끝. 그렇죠? 1은 2, 2는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2000에 되고 이거 계산을 하면 딱 나오죠. 그럼 계산하면 C가 얼마 나오면 131.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뒤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럼 131.8은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중립축 위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별을 조금 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27페이지에 그래서 중립축 위치 구하는 식은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균형 철근비 구하는 식이 나옵니다. 또 균형이 될 때 아까 균형되는 상태 기억나시죠? 균형이 되는 상태일 때 균형 철근비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균형 철근비 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C는 T를 놓죠. 균형을 맞춰요. 그리고 0.85 FCK의 AB, T는 AS 곱하기 FY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A 대신에 베타 C를 집어넣고 AS 대신에 아까 AS 철근 양은 철근 B는 BD분의 AS 기억나시죠? 그럼 AS는 뭐죠? 넘어가면 로 BD죠. 그럼 로 BD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로 BD. 그럼 뭐만 남기고 이 두 개를 균형을 맞췄으니까 이 로는 이제 균형 철근비가 된 거예요. 그럼 균형 철근비는 B 없어지고 뭐만 남기고 철근비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만 남아 있어요?
0.85FCK에 그리고 요 베타 그리고 여기 뭐 남았어요? C 남았죠. C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넘어가요.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B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D하고 FI 남았죠. 그러면 FI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FI는 FCK 같이 묶죠. FI분의 외우기 편하게 0.85 FCK 그리고 곱하기 베타는 왕따 시킬게요. 가운데. 그리고 D분의 C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문제에서 문제에서 균형철근비 구하라고 하면 FI 주어지고 FCK, 베타는 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D도 그렇고. 근데 C는 우리가 별도로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변수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우리 이 식 있죠. 이 식. 이거. 여기서 D가 넘어가서 1로. 그럼 D분의 C가 600 플러스 FI분의 600이잖아요. D분의 C가 600 플러스 Fi분의 600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D분의 C가 뭐가 되냐면 600에 600 플러스 FI 이렇게 된다. 됐나요? 그래서 균형철근비 공식이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식도 마찬가지예요. 보에 균형되어 있는 상태일 때 만들어낸 식입니다. 이게 균형철근비 구하세요하고 시험 문제 물어보면 이 식을 외워가지고 푸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균형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28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균형철근비 식 나오죠? 그 식이 이 식이에요. 지금. 그리고 11번 문제 보세요. 11번 문제. 11번 문제 보시면 예제 11번 강도설계법에서 당근직사각형 보의 단면이 B가 300, D가 600일 때 균형철근비 그러니까 B하고 D하고 FCK, FI는 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균형된 말이 없죠. 균형된 말이 없더라도 이쪽 부분은 다른 조건 B하고 D, FCK, FI는 기본적인 주어진 균형된 상태에서 만드는 값이에요. 그 외에 다른 값이 안 주어졌잖아요. 다른 조건이. 그럼 이건 균형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유추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균형된 상태예요. 이거는. 그때 균형철근비 구하라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FI 값이 얼마예요? FI 값이 400 0.85 곱하기 FCK 얼마예요? FCK가 21 곱하기 그럼 베타 값은 21이니까 0.85 그렇죠? 28 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0.85죠. 0.85 곱하기 600에 플러스 FI 값 얼마예요? 400이라고 했죠. 아까 이거 이렇게 돼요. 이거 0.6이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00228 0.0228 이렇게 0.0228 이렇게 돼요.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60페이지. 자, 어디를 보시냐면 60페이지 말고 59페이지. 59페이지 22번 보세요. 22번.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22번 보셨어요? 네. 59페이지 22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당근직사각형 보에서 등가 응력 블록 깊이가 100mm일 때 균형철근이 얼마냐? 균형됐다는 말 없죠. 그리고 FCK 주어졌고 FI 주어졌고 B가 400 주어졌고 D가 800 주어졌는데 그 외에 A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B하고 D, FCK하고 FI 값 기본적인 식을 주어진 값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이건 균형이 된 게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균형된 상태 유도해내야 돼. 그래서 이 식일 때는 균형철근비 구하라 그러면 이 균형화되어 있는 균형 상태일 때 이 철근비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무사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 부분 가지고
다시 균형을 만들어 놓고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균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C는 T를 하는 거죠. 그럼 C가 0.85 FCK가 되고 그리고 AB 그리고 AS 곱하기 FY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죠? AS 대신에 A는 베타C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 A 값이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럼 주어주면 안 되고 그러면 AS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로바디, 로비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B 없어지고 뭐만 남기고 그렇죠? 철건 B, 균형 철건 B가 되는 거죠. 남기고 나머지 다 넘어가. 여기는 그대로 두고 0.85 FCK에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B 넣고 넘어갈 건 나머지는 FI 넘어가고 곱하기 그리고 뭐죠? D 넘어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아까 균형 철건 B식보다는 훨씬 편하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0.85 곱하기 그렇죠? 0.85 곱하기 FCK가 얼마요? FCK 21 곱하기 A 값 얼마요? 100 주어졌죠. FI 값 얼마요? FI 값 280 그렇죠? D 값이 얼마인가요? D 값이 8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죠. 되나요? 그리고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주시면 돼요.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오냐? 0.00797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균형철건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0.00797 그렇죠? 0.00797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2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됐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공식 부분을 한번 정리하시면 공식을 정리해 주세요. 공식 정리하면 공식 우리가 10번까지 했죠. 10번까지 했으니까 공식 11번 혼생 공식 11번 그렇죠. 11번 가지고 철건비 우리가 최대 철건비 했고 중립축 거리하고 균형 철건비 이 두 가지씩 그렇죠? 중립축 거리하고 균형 철건비 두 가지씩을 하고 첫 번째 중립축 거리 C는 600에 600 플러스 FI분의 곱하기 D가 되고 두 번째 균형 철건비는 FY분의 0.85 FCK에 곱하기 베타 곱하기 600에 600 플러스 FY 됐나요? 이렇게 이게 공식 우리가 훈생 공식 11번 중립거리와 균형철건비를 구하세요. 시험 문제 물어보면 C는 600 플러스 FI분의 600 곱하기 D 이건 균형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형철건비는 FI분의 0.85 FCK의 베타 그리고 600 플러스 FI분의 600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설명해 드렸고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보시면 T형보의 설계식이 나오는데 T형보가 뭐냐면 슬래브가 있으면 바닥이죠. 슬래브가 있으면 밑에서 보가 슬래브를 잡고 있는데 이쪽과 이쪽 양쪽을 잡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보가 양쪽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위에 힘이 작용하면 그러면 양쪽 최대 얼마 정도 잡고 힘을 가지고 이 보가 잡을 수 있는 최대 유효폭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슬래브가 있고 밑에 보가 있으면 이게 모양이 T자니까 T형보인데 최대 양쪽 슬래브에 얼마를 잡고 있냐. 그래서 이거를 최대폭이 되는 거예요. 최대폭. 무슨 얘기냐면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 슬래브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보가 양쪽 왼쪽과 오른쪽 슬래브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잡고 있으면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보는 우리가 그죠?
외부폭, 이 가운데를 외부라고 그러고 위에를 프렌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외부니까 B는 B인데 BW라고 씁니다. 되죠? 그리고 이 보 위에 있는 거는 실제로 이쪽 이만큼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유효폭이라고 해서 BE라고 그래요. 그럼 이 유효폭을 구하는데 최대 여기서 여기 얼마 정도까지 내가 잡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최대. 그걸 지금 구해놓은 게 29페이지 밑에 보시면 T형보의 유효폭 산정이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쪽으로 보세요. 이 보가 양쪽으로 이 슬라브 두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배 한 값.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 8배 한 값. 각각 합치면 뭐가 돼요? 16배가 되죠. 그리고 이만큼은 계산 안 했으니까 플러스 B, W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동그라미 1번. 다시요. 이 보가 양쪽 슬라브를 잡고 있는데 한쪽으로 몇 배? 8배. 다른 한쪽으로 얼마? 8배. 그렇죠? 그래서 이쪽 슬라브와 이쪽 슬라브 두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면 각각 8배씩 해서 B를 더하면 돼요. 근데 두께가 둘 다 같다. 그러면 두 개 다 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8 다음에 8이 16, 16에다가 슬라브 두께 T에다가 플러스 B 하면 된다고. 그게 유효폭 B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하는 값 하나가 있고 그거 이하. 또 하나 양쪽 슬래브, 이쪽 슬라브 중심과 이쪽 슬라브 중심 간의 거리. 이쪽 슬라브 중심과 이쪽 슬라브 중심 간의 거리. 됐냐? 그 이하. 그리고 이 보의 길이 있죠. 이 보의 길이. 이게 보 경간이야 그래요. 이 보 길이의 이 경간의 4분의 1 이하. 됐나요? 이 보 길이, 보 경간의 4분의 1 이하. 이 세 개 중에 이하니까 무슨 값? 작은 값. 이 세 개 중에 작은 값 이하로 합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또 하나는 이거죠. 반T형보.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이 있으니까 T형보고 이거는 한쪽만 있으니까 뭐죠? 반T형보라고 얘기합니다. 반T형보. 그럼 반T형보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폭은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가 이쪽에서부터 한쪽으로 하나, 둘, 셋, 넷, 6배. 이거는 한쪽만 잡고 있으니까 6배. 프렌지 두께, 이게 프렌지라고 그래요. 프렌지 두께 하나, 둘, 8배. 6배. 그렇죠? 그 6배 하고 이 BW, 보폭, 더해준 값. 그거 이하. 그리고 인접한 보. 이게 인접한 보죠. 인접한 보의 내측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측거리. 이 거리. 이 거리의 반. 2분의 1. 인접보하고 내측거리의 반. 그럼 이거하고 이거 B 더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보 자체의 길이 있었죠. T형보와 똑같이. 이것의 얼마? 12분의 1 이하. 그리고 다 B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어쩔 수 없이 B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반T형보는 뒤에 다 B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보포. 됐죠? 그렇게 구한 값 중에서 뭐가 돼요? 작은 값. 이하니까. 됐나요? 독립 T형보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형보 계산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게 많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서 봐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좀 체크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T형보 부분은 하나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T형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봐주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 그래서 이거를 공식 12번입니다. 훈생 공식 12번. 훈생 공식 12번. T형보의 유효폭. 이렇게. T형보 유효폭 해가지고 첫 번째는 T형보의 유효폭 해서 3개. 1, 2, 3 이거 있죠? 이거 적어 놓으시고 이거 중에 무슨 값? 작은 값. 그리고 2번 해서 반T형보에서 반T형보도 1, 2, 3, 3개 이거 중에 작은 값. 이렇게 해서 훈생공식 12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도 나오는데 이건 계산 문제 말고 말 문제로도 나와요. T형보 산정할 때, T형보 유효폭 산정할 때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보폭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슬래브 두께가 그 프렌지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하죠? 보의 길이, 보 경감 필요하죠. 아시죠? 그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로도 나오지만 뭐로도 나오니까 말 문제로 나오니까 꼭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보 설계까지 오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보 설계.
그 설계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휨 설계 있죠. 그 휨 설계까지 설명되어 있어요. 휨 설계 시험 문제 노다집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죠? 되게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걸 오늘 퍼펙트하게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전단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둥 그리고 슬래브 뭐 이런 것들 뒷부분 쫙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느 정도 철공 콘크리트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